6월 27일 수요일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다음 달부터 수도권 광역전철에 투입되는 특급 전동열차의 운행 횟수가 대폭 늘어납니다. 인천 경기에서 서울을 오가는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시장과 인천시 교육감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처음으로 한 테이블에 앉아 협치를 시작했습니다. 송도 680구에 신설될 12개 학교의 용지 공급 문제를 놓고 빚어진 인천시와 인천시 교육청의 입장차를 해소할 묘안을 상의했습니다. 2021년 개통된다던 인천발 KTX의 개통 시기가 2024년으로 3년가량 지연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의 새로운 인천 준비위원회가 이런 내용의 중간 보고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캠프 가짜뉴스 대책단이 바른미래당 김형환 전 경기지사 후보와 배우 김부선 씨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앞서 바른미래당도 이 당선인의 여배우 스캔들 의혹 해명이 허위였다며 고발한 상태여서 수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덕적도와 소야도를 잇는 연륙교 건설을 위해 만든 임시도로의 흙더미가 바다로 유실된 바람에 어패류가 폐사했다며 섬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할 옹진군은 피해를 입증할 근거가 없다며 보상의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가축 분뇨에 지하수를 섞어 그대로 하천에 흘려보낸 축산농가 등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여주와 이천 15개 하천 부근에 있는 축산농장을 점검해 75곳을 적발했습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수요일 인천일보 지면에 실린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천판 이면입니다. 수도권 광역전철의 급행 확대로 인천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빨라질 것이라는 뉴스 다루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7월부터 경인선을 비롯한 수도권 광역전철 특급 급행 열차의 운행 횟수를 확대 운영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용산과 동인천역을 오가는 경인선의 경우 낮 시간대에만 특급 전동 열차를 모두 18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는 출퇴근 시간대 8회를 신규 추가해서 모두 26회 운행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분당선과 경의선, 경원선, 경부장항선의 급행 전철도 신설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어서 인천과 경기에서 서울을 오가는 수도권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한결 빨라질 것이다 이런 내용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천판 일면입니다. 인천시장과 인천시 교육감 당선인들이 송도 680구 학교 신설 안건을 두고 협의회를 열었는데요. 이 협치의 사례가 되고 있다 이런 내용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인천시 교육청 인수위원회가 어제 송도 G타워에서 송도 680구 학교 신설 현안 협의회를 열었는데요. 두 인수위원회가 취임도 하기 전에 협치의 자리를 만든 까닭은 그만큼 송도 국제도시 내 학교 신설 문제가 첨예하기 때문인데요. 핵심은 학교 부지 비용을 누가 대느냐입니다. 인천시와 인천시 교육청의 입장이 서로 다른 것이 쟁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교육부 승인을 거친 해양 1초등학교, 해양 5초등학교, 해양 1중학교의 학교 용지 사용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송도 680구에 신설해야 되는 9개 유초 중 고등학교의 용지 확보에도 비상이 걸린 상태라고 하는데요. 두 인수위원회는 일단 양측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해결 방안이 무엇일지, 공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방안을 같이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접점을 찾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같은 인천판 일면 종합면 보시겠습니다. 2021년 개통할 것으로 알려졌던 인천발 KTX 개통 시점. 그런데 2024년으로 약 3년가량 늦춰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인천발 KTX가 통과하는 평택 5송 구간 병목 현상 해소를 위한 철로 확대가 그 가장 큰 이유인데요.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의 새로운 인천준비위원회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3개 분과의 중간 보고를 내놨습니다. 네, 이어서 경기판 3면 종합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 측이 6.13 지방선거 때 여배우 스캔들 의혹을 제기했던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경기지사 후보 그리고
당사자로 지목된 여배우 김부선 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어제 서울 동부지검에 고발했다는 내용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재명 캠프 가짜뉴스 대책단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김영환 전 후보 그리고 배우 김 씨가 서울 옥수동 김 씨 집에서 이 당선인과 일회를 나눴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다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 가짜뉴스 대책단은요, 지난 2009년 5월 23일과 4일 제주도 우도 올레에서 찍은 김부선 씨의 사진을 담은 다음 개인 블로그와 네이버 개인 블로그 내용을 그 증거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바른미래당 역시 여배우 스캔들에 대한 이재명 당선인의 해명은 거짓이다라면서 지난 7일 이 당선인을 형사 고발한 상태로 지금 현재 분당경찰서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진실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서 규명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천판 19면 사회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인천 옹진군 덕적도와 소야도를 잇는 덕적소야교 지난달 개통을 했는데요. 덕적소야교 건설을 위해서 쌓아놓았던 공사용 임시도로에서 인근 바다로 흙이 유출되면서 어패류가 폐사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서 덕적도와 소야도 어민들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옹진군 덕적도에 있는 진3리 그리고 소야도에 있는 소야 1리와 2리 어민들은 최근 집단으로 모여서 이 피해 대책 회의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덕적 소야교 공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임시도로에서 흙더미가 유출되면서 어패류가 폐사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옹진군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옹진군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덕적 소야교 연륙교 공사로 인해 어패류가 폐사됐다고 확증할 수가 없다.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근거가 희박하다면서 보상의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민들 또 섬 주민들과 옹진군 사이의 마찰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내용 싣고 있습니다. 끝으로 경기판 19면 사회면 보시겠습니다. 가축 분뇨를 그대로 하천에 흘려보내서 수질을 오염시킨 축산농가 등이 무더기 적발됐다는 내용 싣고 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달 여주와 이천에 있는 15개 하천 근처에 있는 가축 분뇨와 폐수 배출 업소 275곳을 점검을 해봤더니 위법 행위를 한 76곳을 적발했는데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이천 시내 한 농장은 가축 분뇨를 퇴비화하는 과정 없이 농장 주변 밭에 배출해서 비가 내리면 가축 분뇨가 그대로 인근 하천으로 흘러가도록 방치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주 시내 한 농장은 가축 분뇨 시설에 지하수를 섞어서 배출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요, 적발업체 가운데 69곳은 형사 입건하고 나머지 7곳은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하도록 의뢰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인천일보 주요 기사를 정리해드리는 오늘의 인천일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인천, 경기 인천의 뜨거운 이슈를 진단해보는 이슈 톱파보기 시간입니다. 인천과 부천, 김포 시민들의 줄기차고 뜨거운 요구가 있었죠.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해재판부 설치가 확정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그 배경과 이유 그리고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인천일보 이은경 사회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서울고법 인천 원해재판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어제 그 25일이었죠.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해재판부 설치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법원 행정처는 최근 열린 대법관 회의에서 인천 남구 하객동 인천지법 청사에 서울고법 원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 규칙에는 그 제주 등 5개 지방법원에 각각 고법 원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인천지법에도 서울고법 원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 앞으로 추가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인천 원해재판부가 언제쯤 업무를 시작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궁금한데요. 즉 내년 3월에는 그 원해재판부가 개원할 것으로 보여 그때부터 인천과 부천, 김포 지역 주민들은 민형사 사건 항소심 재판을 서울까지 가지 않고 가까운 인천에서 편리하게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또 현재로서는 확정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그 원해재판부 구성은요, 민사 2개 재판부와 형사 1개 재판부로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예상이지만 민사 2개 재판부, 형사 1개 재판부 이렇게 업무를 시작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거군요.
자, 그런데 그동안 인천 지역 제야 법조계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줄곧 이 원외재판부 인천 유치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네, 인천 법조계와 시민들은 그동안 인천 지역의 사법 서비스 불균형 문제를 끊임없이 지적해 왔습니다. 인천 인구가 이미 300만 명을 넘어섰고요. 그다음에 각종 경제 지표 역시 서울에 이어 2대 도시를 가리키고 있지만 그에 걸맞은 사법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소외감이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인천 시민들의 불편을 가장 큰 이유로 꼽을 수 있겠는데요. 원외재판부는 이제 서울 고법의 출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을 비롯해 부천과 김포 시민들은 소송가액 2억 원 이상의 민사사건과 형사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을 받기 위해선 매번 그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고법까지 오가야만 합니다. 2015년 인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요. 그 항소심 재판을 받는 인천 시민들은 1년간 3차례 공판을 받을 경우 이동에만 무려 12만 9,500여 시간을 쓰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 서울고법에서 처리한 인천지법 사건도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2014년에는 1,899건, 2015년에는 1,798건, 2016년에는 1,938건으로 집계됩니다. 그 도시 규모가 팽창하면서 해마다 소송 건수도 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원외재판부가 시급히 설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렇군요. 원외재판부 인천 유치가 앞서 지적하셨던 인천 지역 그 사법 서비스 향상에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또 다른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의미,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원외재판부 인천 유치는 사실 인천 시민들의 요구가 받아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 무엇보다 원외재판부 유치 요구는 수년간에 걸쳐 이어져 왔는데요. 그야말로 지역 염원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인천시와 시민단체, 정치권 법조계가 그 한 목소리를 냈고요. 2015년 원외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 10만 명 서명부가 법원 행정처에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또 시의회는 작년 7월이죠. 그 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 촉구 공동 결의문을 통해 그 원외재판부 필요성을 또 알리기도 했습니다. 또 이후 올해 2월 법원 행정처가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 계획 수립을 약속하면서 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결국 원외재판부 인천 유치는 그 수년간 목소리를 내온 인천 시민들의 단합된 힘에서 비롯된 성과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세종으로 떠났던 그 인천 해양경찰청이 인천으로 복귀를 좀 앞두고 있는데요. 그렇죠. 해양경찰청 복귀에 이어서 인천 시민들이 이룬 쾌거라는 점에서 인천 원외재판부 유치 의미를 좀 찾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인천 시민들의 이 단합된 힘에서 비롯된 성과물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인천 원외재판부 유치 성사에 이어 또 다른 사법 서비스 개선 요구 목소리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던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법조계를 비롯해 시민단체들은 인천지방법원 서북부 지원 설치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법 서북부 지원 설립 요구는요, 지난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남구 하객동에 법원과 검찰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그 부평, 계양, 서구, 뭐 강화, 부천, 김포 등 그 서북부 지역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또 그 도시가 확장되는 만큼 관련 업무도 크게 늘어나면서 인천지법이나 인천지검이 그 처리해야 되는 업무도 기하급수적으로 그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서구, 계양, 부평, 강화 등의 그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인천지법 서북부 지원과 인천지검 그 서북부 지청이 조속히 설치돼 그 주민들의 접근성을 좀 높이고요. 그다음에 수준 높은 사법 서비스를 그 제공받을 수 있는 그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입니다. 이렇게 되면 관련 상권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겠군요. 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가 유치됐다고 해서 모든 게 나아졌다고 볼 수는 없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인천과 부천, 김포 지역에 대한 이 사법 서비스 환경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간과의 어떤 다른 측면의 어떤 그 고민할 과제는 없을까요? 네, 그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가 확정됐지만 이를 뛰어넘어서 아예 인천 고등법원을 그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에 설치되어 있는 법원은 인천지방법원하고 인천가정법원 단 2곳뿐입니다. 반면 부산에는 부산고법을 비롯해서 모두 5개 법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인구 150만 명 규모인 대전에도 그 대전고법을 비롯해서 한 법원 4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울고법의 출장소 개념인 그 인천 원외재판부 유치를 넘어서 인천 고법을 설치해야 한다는 그 인천 지역 사회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네, 이 타도시와 비교해 보니 정말로 인천의 서울고법 원외재판부가 아닌 정식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시급하겠다라는 그런 의견에 공감이 가는군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년 3월 문을 여는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 확정의 배경, 그리고 의미, 앞으로 전망까지 인천일보 이은경 사회부장과 두루 짚어봤습니다. 생생정보알려뷰 날씨 정보입니다. 지역을 옮겨가면서 비가 내리는 게릴라성 호우가 다음 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인천, 용인, 의정부 27도, 수원, 평택 28도를 보이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초미세먼지는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정보입니다. 바람은 서해 중부 앞바다 초속 6에서 10m, 물결은 최대 1.5m로 일겠고 서해 중부 먼바다 초속 7에서 13m로 불며 물결은 최대 2m로 일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균형을 잡으려면 움직여야 한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이상 생생정보 알려뷰였습니다. 지금까지 6월 27일 수요일 인천일보 TV 뉴스였습니다. 저희는 더욱 알찬 뉴스로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